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월 24일 느바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는 브루클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브루클린이 단 한 번도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였지만 경기 막판 마이애미의 매서운 추격전으로 승부는 접전으로 진행되었죠. 해결사를 자처한 선수는 엉클 뒤로 카이리 어빙으로 4쿼터에만 18득점을 폭발시켰고,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미친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클러치 능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어빙입니다. 어빙 외에도 역대 누적 득점 27위에 오른 케빈 듀란트, 무려 8개의 슛만 시도한 제임스 하든도 4쿼터에 각각 7점씩을 보탰고,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슛감을 자랑한 조에리스, 벤치 대결을 이끈 제프 그린과 브루스 브라운의 활약도 쏠쏠했습니다. 단 디안드레 조던은 수비 한정 식물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레지 페리로 이어지는 빅맨 라인업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농구의 무서움을 과시한 브루클린은 26일 마이애미와 다시 붙게 됩니다.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 타일러 히로가 빠진 상황에서 접전 승부를 펼쳤습니다. 상대보다 9개나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저조한 3점 성공률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벨마 데바요는 커리어 하이인 41득점을 올리며 최고의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맛집 수준에 이른 브루클린 빅맨진을 상대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진 못했습니다. 26일 경기에선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비빈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타 재즈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유타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최다인 8연승과 함께 이번 시즌 6번째로 20개 이상의 3점을 터뜨리며 한때 40점까지 앞서며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유타의 최근 8연승 구간 경기력을 이 지표로 살펴보면 공격에선 브루클린 같은 활약을 자랑하면서 수비 시에는 레이커스만큼의 단단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오늘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며 3쿼터까지 무려 108점을 적립했습니다. 연승 구간 미러키를 제외하면 속히 말하는 우승 후보급 팀들과의 경기가 없던 만큼 2월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일정에서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팀은 27일 뉴욕을 상대로 시즌 9연승에 도전합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전반 종료 당시 이미 30점 리드를 허용했고, 3점 라인 생산력은 물론 리바운드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경기를 선보였죠. 유타가 워낙 기세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변수를 만들어 볼 패를 단 하나도 꺼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26일 미네소타와의 경기를 통해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해야겠네요. 이 결과와는 별개로 스테판 커리는 3점 5개를 성공시키며 레지 밀러를 제치고 역대 누적 3점 2위에 올랐습니다. 2021-22 시즌 레이 알렌의 기록까지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연 커리가 최종 몇 개의 3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는 레이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더불어 리그 최고의 사기캐로 불리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전반부터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은 화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카고를 전반 33점, 단 하나의 3점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은 무려 63점을 생산하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죠. 하지만 후반 들어 양팀의 야투율이 정확히 뒤바뀌고 레이커스 주전들이 엉망의 상쿼터를 보내며 경기가 애매해졌지만 벤치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 팀은 서부 1위이자 리그 전체 1위 승률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레이커스는 26일 최근 기세가 좋은 클리브랜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시카고는 백투백 일정을 1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 후반은 완승을 거뒀지만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하며 5할 승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선수단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지인 보일런 감독 대신 사령탑에 앉은 빌리 도노반 감독은 이 뛰어난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배도 집단으로 불리며 지난 시즌에 날카로운 블리츠를 사용하던 수비는 실종한 상태죠.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해야 이길 수 있는 시카고는 26일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2021년 도쿄올림픽 합류에 관심이 있는 약 60명의 선수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인데요. 7월 말까지 잡혀있는 플레이오프 일정으로 인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는 팀의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뱀 아데바요, 크리스찬 우드가 목록에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만들어질지 기대되네요. 2019년 여름 FA 시장은 역대로 봐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팀은 대형 FA를 영입하기 위해 셀러리 캡을 미리 비워두기도 하며 팀 대부분은 선수 영입으로 전력 보강에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뉴욕 닉스는 2019년 초에 그들의 미래였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댈러스로 보냈고, 드래프트에선 1순위인 자이언 윌리엄스를 놓쳤고, FA에선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 동시 영입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2019년을 보낸 뉴욕이지만 최근 데일리 닉스의 브래들리 드레슬러는 2019년 여름 진정한 승자는 뉴욕이라는 3가지 이유를 공개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카이리 어빙이 보인 행보로 보아 농구는 그에게 1순위가 아니며, 이외에도 어빙은 풀시즌을 뛰기엔 부상 이슈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슈메이커로 팀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며 심지어 케빈 듀란트를 팀에 포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어빙을 뉴욕으로 데려오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2019년 1월 31일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 되었고, 그해 7월 5년 1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맥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충분히 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뛰어난 선수죠. 단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풀시즌을 뛰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커리어 동안 23건의 부상을 당한 일명 유리몬 포르징기스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은 건 팀의 미래를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이었다는 평입니다. 포르징기스가 복귀한 6경기에서 댈러스는 오늘 경기 제외 3승 3패를 기록 중이며, 결국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포르징기스는 루카 돈치치를 도와 우승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이며, 팀은 더 유능한 스타와 계약할 수도 있는 만큼 트레이드 루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브래들리 드레슬러는 팀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2019년 뉴욕이 했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가 네마냐 비엘리차의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고 더 세크라멘토 비의 제이슨 앤더슨이 밝혔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비엘리차가 최근 6경기에 결장한 이유는 바로 트레이드 문의 때문이라는 루머인데요. 팀은 디에런 팍스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이 트레이드를 알아볼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번 시즌 3년차에 접어든 콜린 섹스턴의 기세가 아주 매섭죠.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역대급 경기를 펼치며 명실상부 클리브랜드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 매체 테리 플루토의 말에 따르면 2017-18 시즌 팀의 베테랑들은 구단이 우승 도전을 위해 지명권을 트레이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물론 2018년 팀은 일명 르브론 제임스의 하드캐리로 파이널에 진출했지만 수입을 당했고, 르브론은 LA 레이커스로 이적하면서 팀은 리빌딩 모드로 들어갔죠. 만약 당시 베테랑들의 바람대로 지명권을 트레이드했다면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섹스턴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최근 찰스 바클리는 TNT의 인사이드 더 NBA에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바클리는 야니스가 선수로서 더 나아져야 하며, 정확히 2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무너졌고 하프코트 오펜스에 약한 야니스가 이 포스트업을 더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과연 백투백 MVP가 이걸 알고 변화를 줄 것인지 궁금하네요. LA 클리퍼스의 타이론 루 감독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게 여전히 힘들다고 ESPN의 옴영미석이 밝혔습니다. 루는 여전히 사무실에 코비의 사진을 두는 게 힘들고 TV에서 코비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선수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질문을 받는 것은 물론 그가 감독직을 맡게 되었을 때 본인과 코비의 사진을 감독 사무실에 두는 걸 원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네요. 루 감독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항상 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 집 어디에도 먼저 떠난 아주 친했던 사람들의 사진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훌륭한 선수이자 사람이었기에 이걸 극복하고 코비가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계속 축하해야 할 지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코비의 팀 동료였던 그가 맘바 멘탈리티를 다른 선수들에게도 전파하여 NBA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피닉스와 덴버의 경기가 연장까지 진행되었지만 데빈 부커는 부상으로 끝까지 코트를 지키지 못했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정도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 복귀 시점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도 페이튼 프리차드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프리차드는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2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선수를 포함해 현재 회복 중인 선수들이 건강하게 코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주간 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can stop me, try it. The level is another. It's called honor for my believer. Victorious in us. My level is another.